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 일반 청약을 받았던 장인 뉴타운의 한 아파트 9평이 여기서도 1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강북권에서도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그러니까 20억에 가까운 내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건데요. 가격도 오르고 또 요즘에는 전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 물건도 없고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민 속 시원히 해결짓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 내에서도 또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테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소액으로 시간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소액 투자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많은 분들 이제 세미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작은 금액을 갖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좀 훌륭한 물건을 좀 구하고자 또 찾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강변의 소액 투자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게 되면은 좀 값진 시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방송을 통해서 해결 못 짓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안고 오시면 또 보따리를 풀어 헤쳐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예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우선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움직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는 만큼 세미나 오셔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한강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 외에 또 다른 고민들도 또 하나하나 듣고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부터 대표님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화성 동탄 그리고 용인, 기흥, 구리시 이 세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또 시장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일대 주민들은 이미 상반기에 모두 다 움직였다라고 별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자 해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라는 부분은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도 이제 묻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도 묻습니다. 거래 허가. 요즘 같은 경우는 세트로 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기존에는 서울 안에서도 용산구 또 강남 3구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가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이었었고, 자, 서울과 서울 이남의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동탄, 화성시 동탄이죠. 예, 동탄하고 그리고 이 구리시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도 해당이 됩니다. 자, 사실 뭐 예견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살 수 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도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뭐 구리 또 김포까지도 해서 이렇게 많이들 저기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남하고 가까운 쪽하고 비교했을 거라면 지금 구리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또 동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죠. 같은 풍선에 한쪽을 누르면 공기의 양은 이 다른 쪽으로 부풀어 흐르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그 규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어디가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예견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동탄으로 들어가 보면 동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미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하는 뭐 역세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셔세권이라고 있어요. 참 말 만들어내기가 참 재미난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뭐 생산기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는 곳 같은 경우가 가장 각광을 받은 곳이고 그게 바로 동탄역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곳 셔세권이라는 용어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런 풍선 효과처럼 예견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따지면 이 구리 옆에 해당되고 있는 남양주가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또 동탄 아래쪽에 오산을 예를 들 수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또 규제가 되면 더 번져서 평택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곳이 또 규제 지역의 후보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 최소한 이 수도권, 경기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도미노 현상 같은 규제 지역의 좀 추가 가능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규제의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정작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어딘가 규제를 하면 어딘가 가격이 오르고 수요자들이 자꾸 생겨나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전면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좀 풀어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항상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또 최근에 월드컵이 아직 끝나진 않았죠. 우리나라 월드컵은 지금 또 여러 삐걱삐걱 잡음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월드컵 결과였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이 월드컵은 예전은 정말 이 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대회였다면 최근에는 이 나라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 월드 플레이어를 응원하는 그 월드컵 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메시 선수, 또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부동산도 이 월드컵 흐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 강남 이렇게 좋았다면 이제는 그 강남 안에서도 어느 동네, 어느 생활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 플레이어를 더 살펴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월드컵과 이 부동산의 상관관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뭐 아무래도 한참 열기가 뜨거운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축구를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빠지지 않고 봅니다. 또 오늘도 뭐 미국과 또 이 경기, 또 벨기에와 세네갈 경기라든지 또 영국과 또 콩고 경기라든지 뭐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그 어느 나라가 확실하게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 못할 정도로 박빙입니다. 정말 재밌고 열기가 뜨거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기억 속에 브라질이 참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어. 또 뭐 어느 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어요. 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각인된 어떤 우리의 인식이라고 따진다면 메시가 참 축구를 잘해. 또 음바페가 참 축구를 잘해. 어쨌든 이런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6골씩을 넣어서 지금 최고골 최다 득점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뭐 오늘도 케인이 2골 넣었지만 어떤 뭐 영국을 대표하는 케인 선수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득점까지 했었던 어떤 스타 플레이어 중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에 못지않게 개인적인 위상이 굉장히 좀 뛰어나게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홍명보 감독이 3차전 남아공전 때 왜 그 전반에 손흥민을 빼고 후반에만 투입했냐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전문가들, 축구 전문가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 플레이어를 왜 후반에 뛰게 했느냐. 예를 들어 메시라든지 음바페라든지 이런 선수를 놔두고 그다음에 후반에 기용을 했다. 아마 세계적인 질타를 받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인데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그렇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중요하듯이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축구의 위상이라는 것보다 어떤 개인의 위상이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그냥 강남 살아 라고 했을 때의 그 위상이 예전에는 강남에 살아 하고서도 다들 좋은 인식으로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강남 안에서도 좀 층이 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압구정 살아, 나는 뭐 반포 살아, 또 나는 청담동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한강변 근처에 있는 지역에 대한 위상 같은 경우는 한강변하고 먼 곳의 위상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즉 월드컵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각인돼 전 세계 사람이 메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또 손흥민도 전 세계인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동 이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하고 흡사 매치되지 않겠느냐. 그냥 난 서울 살아, 나는 강남 살아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모습 속에서 나는 압구정 살아, 나는 뭐 어디 동 살아라고 하면서 여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아마 아파트 단지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반포 살아라가 아니라 아크로 리버파크 살아, 원베일리 살아 라고 하면서 뭔가 단지 이름의 위상이 훨씬 더 좀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어필하게 되는 부분이 흡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월드컵의 스타 플레이어 같은 격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안타깝죠. 32개도 못 들고 뭐 저기를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 또 개인적인 뭐 손흥민뿐이 아니라 이강인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이런 여러 선수들에 대한 위상뿐만 아니라 또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더욱더 갈 것을 희망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스타플레이 못지않게 어떤 동 이름, 단지 이름 이런 부분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한번 지금 월드컵 시즌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는 이 월드컵 경기를 좀 보더라도 어느 나라야 그 브라질이야 영국이야 미국이야 이런 나라가 기억 남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정말 잘 뛰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기억이 남듯이 부동산 시장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비슷한 관계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웃자고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핵심 플레이어 선수 같은 부동산 투자처가 어디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핵심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요즘 이 한강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소액 투자 방법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보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1대1 고민들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제한 세 주택이 있는데요. 네. 내년이면 8년 준공공 임대주택이 만료가 됩니다. 네. 흥인동 투룸 아파트, 네. 망원도 투룸, 네. 군자동 투룸 빌라 중 노후에 월세를 받고 싶어 두 채를 매도하고 싶은데 네. 한 채만 보유한다면 장기 보유할 좋은 주택은 어디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집은 빼고 세 채를 모두 8년 준공공 임대를 등록해 놓으신 거죠? 네. 네, 흥인동이 투룸 아파트 그리고 망원동이랑 군자동은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임기가 끝났으니 매도하고 한 채는 노후를 생각해서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 네,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요. 네, 대표님 여러 번 뵈가지고 너무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아파트를 뭐 거주택 뭐 이게 딱 제가 들으면 느끼는 게 지금 거주택 비과세까지 나왔으니까 공부가 되신 분이고 또 빌라를 여러 채 샀으니까 나름대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자, A라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빌라를 지금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흥인동이니까 신당역 옆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군자동이라고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망원동이라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빌라 세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8년 준공금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이제 내년이면 만기가 돼요. 네. 자, 매년 만기가 됐을 때 뭐 한 채는 그냥 나중에 월세 받을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매도를 할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네. 자, 일단은 그 지금 이제 A라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내용상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랑 어떤 혜택이 존재해 있느냐 이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제 8년씩을 갖고 있었어요. 새 빌라를. 자, 이 종료가 됐어요. 내년 뭐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되면 이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안까지 얘를 거주 2년을 한 상태, 거주 이전 이상만 한 상태로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요건이고 만약에 얘를 계속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얘네들은 각각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임무 완수를 했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지금처럼 이게 지금 다주택자 중과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중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세율로 다 적용을 받아요. 네. 언제 팔아도 이건 시한은 없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조금 팔까를 고민하는데 하나 남겨두는 거는 수익형으로 좀 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수익형으로 남기고 다 매도를 할까를 고민하시는데 네. 이 다세대, 이 빌라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수익형보다에 대한 보다 시세 차익형에 대한 모습, 희망, 가치가 더 커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쪽에 우선 군자동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 광진구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이에요. 네. 그리고 중구 이 신당동, 좀 흥인동이라고 했잖아요. 중구에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곳, 특히 이제 마포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요. 곳곳에 지금 모아타운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치는 없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얼른 팔고 나오니까 갑자기 모아타운 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뭐 동의서 갖고 뭐 해가지고 빌라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형을 남기는 게 낫느냐 아니면 시세 차익형을 남기는 게 낫느냐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시세 차익형을 남겨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차익과 수익형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하고 차익형 부동산하고 이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형이다. 만약에 연이율 5%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투자금 대비해서 10년을 통해서 50%의 이익을 내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물론 그게 시세가 올라가면 또 차익형도 따라 붙겠죠. 하지만 만약에 수익형은 아니지만 단순 차익형, 아까처럼 만약에 그 지역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수익형의 10년 동안 50% 오른 그 가치를 굉장히 뛰어넘어서 거의 빌라 가격이 처음에 매입한 게 뭐 3억이다, 뭐 4억이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따더블로 뛰어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이게 굳이 내가 수익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게 조금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좀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광진구라든지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열풍이에요. 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역 분석을 한 번 더 만약에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제가 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모아타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놔두셔야 될 것 같고 모아타운 가능성은 좀 없는데 그래도 시세 차익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놔둬야 될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도 이거는 뭐 모아타운은 아닌 대신에 뭐 단순 수익형으로 간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뭐 필요하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그래요. 살 때의 목적과 이 팔 때의 목적이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에 의한 빌라로서 소유하고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형으로서의 빌라가 목적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곳곳에 중구도 마찬가지고 또 광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적인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신통계획이라든 모아타운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진행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서울에 지금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민주당이고 8개 구가 국민의힘이에요. 그 8개 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결국은 광진구하고 중구, 용산구 그리고 양천구 이렇게 4군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한강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가지고 계신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기대가 있을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매도를 할지 좀 더 보유를 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의 말씀은 네. 조금 더 그게 분석이 더 필요함으로 해서 이거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네. 또 어떤 이슈를 좀 더 분석이 돼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빌라가 단순하게 빌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곳들이 특히나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다 너무 괜찮은 지역이고 그 전에 매입 벌써 이제 8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전에 매입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올랐을지. 하지만 이 오르는 폭 자체가요, 사업이 됐을 때 오르는 폭과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오르는 폭 자체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방향선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에이 아닐 거야라고 해서 쭉 팔게 되면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매도를 해더라도 매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이해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얘네들이 그 8년 만기 돼서 5년 안에 꼭 팔 게 아니라면, 그죠? 네네. 얘네들은 어쨌든 지금 그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에서 아주 자유로워요. 8년이 지나서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가 아닌 그냥 계속 언제 팔아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언제 팔아도 시점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시점 자체가 너무 서둘러서 아니면 사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히 하고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좀 선택을 하자 이거죠.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이렇게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네네. 세미나 때 꼭 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도 시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교적 좀 자유롭기 때문에 급하게 좀 매도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다.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지 그 여부를 조금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분석 필요하시다면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요. 네, 동암동 아파트 하나하고요. 네, 사당 1동에 투룸 빌라 하나를 보유 중인데요. 네. 빌라는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예, 아파트를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사당동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사당동 빌라를 나중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사당동 빌라를 나중에 했는데 차이가 한 4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아, 동암동 아파트하고. 네. 성북구 종암동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좀 매도하기 위해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으로 사당 1동에 이 다세대 주택을 등록해야 하는지 좀 복잡한 예, 예. 문제지만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그리고요. 나눠보세요. 네. 네. 그리고 아들 명의로 네. 천호동에 투룸 빌라가 있는데 네. 이걸 매도하고 자양동 빌라로 갈아타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21년 12월에 매수했어요. 22년도 거의 다 돼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 더 상급지로 자양동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까지 두 가지 질문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선 그 아까 가지고 계신 종암동 아파트 그리고 뭐 비슷한 시기에 사셨다는 빌라가 언제 매입을 하신 거죠? 2016년 12월 27일 날 등기 완료했고요. 종암동 아파트를. 네네네. 그리고 사당동은 27년 4월 네. 말경에 등기 전을 완료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는 네, 예. 2016년 12월에 매입을 하셨고 네. 여기 그 사당동에 있는 빌라는 2017년 4월에 매입을 해서 4개월 차잖아요. 예, 예. 자, 항상 두 채가 생겼을 때 뭐 하면 네. 뭐 일시적일 때 비과세도 있고 뭐 저기 하는데 일단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B인 사당동에 있는 빌라를 좀 소유하고 싶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오래 보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쪽이 지금 작년에 신통으로 지금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저기 네. 사당 그 15구역으로요. 아, 예. 신통. 어쨌든 그래서- 축하드리고. 예, 예. 자,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이 종암동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고 2016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그죠? 네. 빌라도 오른 건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얘를 비과세 받는 혜택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B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죠? 네. 자, 얘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죠, 이미. 사당동요. 종암동. 종암동요. 예. 예. 종암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요? 요건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B 사당동에 있는 빌라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거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어요. 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세미나에 와서 자세하게 일러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걸 갖고 또 세무사분들하고 물어보면 사실 세무사분들이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 소득세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알지는 못하세요, 많이.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알려드려서 확실하게 근거가 잡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양도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이거 맞죠? 라고 이제 예를 들어 세무사분들한테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조항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듣다가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 그렇게 그 하면 시기는- 되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종암동이 사실을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네. 사실 얘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만 네. 얘를 팔면은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저기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자진말소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네. 만약에 얘가 나중에 철거 이때 때 뭐 예를 들어 지금은 6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네. 6년짜리를 냈는데 6년이 도래 안 한 상태에서 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이후로 그 말소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주택임대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근데 예. 자동 말소는 또 틀리거든요. 자동 그래요? 말소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5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네, 혹여라도 제가 지금 재개발을 막 진행을 하고 있다. 그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철거 이전에 얘를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때까지는 유효해요. 비과세 혜택이. 왜냐면 또 거주를 네. 하셔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네, 네. 아드님이 지금 뭐 네. 몇 년 전에 이 천호동에 네. 있는 빌라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예. 자, 천호동 쪽에 이렇게 해서 천호역 암사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모아타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올랐어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네. 가격은 안 알아봐가지고 이게 몰랐는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자양동을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쪽이 하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갖고 네. 그랬는데 아들이 이번 엊그제 주말에 와가지고 네. 6월 말경에 무슨 고시가 확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디고? 여기 저기 천호동 쪽이? 네, 예. 네네. 그래서요?
그 고시가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속도가 좀 가는 건지 어쩌는지 몰라서요. 일단은 속도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고시가 확정됐다는 건 아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모아타운 선정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 아마 관리계획 수립 고시가 됐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면 사업은 좀 탄력 있게 진행되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번지수가 네. 337번지거든요. 일단은 번지수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지금 얘가 사업이 빨리 돼서 어쨌든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양동으로 간다라면 자양동의 사업이 빨리 되고 있는 지역은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조금 웃돈을 더 주고 그래서 자양동 사업 되고 있는 곳을 가냐 아니면 언젠가 여기도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비슷한 금액선으로 아니면 더 낮은 금액으로 갈 거냐 이거는 사실 좀 고민해 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 빌라가 결국은 아파트 되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 갈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물론 천호동도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주거지로서 업그레이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우선 구부터 따지면 이 천호동은 강동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강동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 광진구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 영역과 광진구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그 앞으로 향후의 아파트 시세적인 차이를 예견을 해본다면 광진구가 훨씬 조금 더 아파트 시세가 높게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개발의 승패 여부는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 건데가 결론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빨리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그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향후에 나중에 그 가치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광진구 자양동이 강동구 천호동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한 좀 더는 겸손한 표현이고요. 상당히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타이밍 자체가 언제 갈아타기 하면 좋냐 하면 초기 단계에서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초기 단계를 놓치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양동 같은 경우 왼쪽을 보면요. 성수동이 있어요. 또 자양 그 뭐 1동, 2동도 있지만 자양 4동도 있고요. 성수동도 있어요. 자, 이쪽 라인의 개발지 같은 경우 빌라 시세가 얘는 30억이고요. 얘는 지금 20억 육박합니다. 얘가 지금 한 12억 육박해요. 사업 되고 있지는 않은 데는 7억대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천호동 지역이 아무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수동이라든지 자양사동이라든지 이것처럼 빌라 시세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확 뛰어오르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건 맞는데 여기처럼 가격이 팍팍 용수철처럼 뛰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얘를 갈아타기 하는 게 유리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은 얘는 오히려 값어치가 더 올라가 있을 거란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예.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아드님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미지상 천호대에 있는 빌라도 좋은데 자꾸 광진구 특히 자양동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그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거라는 예측을 해본다면 조금 서둘러서 좀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해요. 이게 향후 전망이 강동구보다는 자양동 쪽에 훨씬 더 밝다는 얘기죠. 훨씬 밝습니다. 지금 여기 트렌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수동, 자양사동 또 이 광장동까지 해서 이 한강변 유역 자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조망되는 부분이 그 위상 자체가 이쪽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잠실 일대나 이거 못지않게 상당히 아파트 시세가 높게 나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감히 뭐 아드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나중에 세미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가치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그 예상도 한번 해보고 그 스터디를 좀 해보면 좀 확신이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그 초도동을 나중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저기 실거주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차익이 있으면은 세금으로 많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거주를 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잘 따져보면 지금 한 몇 년 전이라고 그러죠? 3년 전이라고 했나요? 매입하신 지가? 21년 말이니까는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를 놨는데 5년 이상, 그러니까 5% 이상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럼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인 상태에서 내가 거주는 안 했지만 네. 내 임차인한테 5% 이상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재임대를 했다. 아니면 새로운 다른 임차를 놨다라고 하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비과세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좀 따져보고 네, 네.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겠습니다. 네네,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사업 시행 인가를 네. 인가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저희가 조합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네. 24평을 받는 게 좋을지 아. 아니면 좀 더 큰 평수 34평 정도를 받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인이 좀 하나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하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건가요? 예, 제 친구가 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1+1으로 두 개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큰 평형, 대형 평형으로 네. 하나 받는 게 좋을지 좀 물어봐 달라고. 네, 이 친구분도 같은 구역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님은 24평이 낫냐 34평이 낫냐 이게 그쵸. 궁금하신 네. 거고 우리 친구분의 네. 고민까지 한번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 우선 본인 질문부터 해결을 해보죠. 네. 우선 지금 이제 거여동 새마을구역이잖아요. 네. 요 거여역하고 이제 마천역 사이에 있는 요 새마을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관리 네. 처분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는 이제 네. 분양을 받아야 돼요. 조합 분양을. 네, 네. 자, 근데 이제 24평을 받는 게 좋냐, 네. 33평을 받는 게 좋냐, 인데 네. 이게 그래요. 조합원의 혜택은 뭐냐면 일반 시세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있어요. 네. 그거보다 적은 조합원 분양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시세 대비해서 조합원 네. 분양 금액이 아무래도 싸게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4평이 평당 금액으로 얼마 책정이 되고 33평이 평당 금액이 얼마 돼요. 네. 하지만 여기서 미세한 차이로 24평의 평당 금액이 약간 높다 손 치더라도 네. 어쨌든 간 시세 대비해서 이익이 되는 쪽은 내가 싸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만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33평을 받는 게 더 유리해요. 혹 가다가 또 그런 네.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평대 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 많은 분들의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합원 분양에서 시세에 이르는 것까지 네.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고 또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면 네. 30평대가 가장 무난하게 확실히 내 투자된 금액만큼 이익이 크게 나더라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의 네. 해결은 결국은 큰 평. 20평대 굳이 네, 보다도 자금 여력만 된다면 네. 무조건 30평대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아,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네네. 또 우리 친구분, 가까운 친구분은 다가구를 네. 갖고 있어요. 네네. 자, 다가구가 이제 1+1일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한 채 대형 평형을 받는 게 좋냐? 네. 아니면 1+2채를 받는 게 좋냐인데 네네. 네. 이거는 어떤 목적에서 구분을 해야 되냐면 네. 내가 한 채를 가지고 가는 목적은 여기서 내가 장기적으로 살 게 아니고 네. 그냥 난 좀 어느 정도 보통 그 아파트 시세라는 게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5년까지가 피크예요. 가장 가격이 좋을 때입니다. 자, 그때 내가 매도하고 난 나올 거야. 나 딴 데로 이사할 생각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세금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예를 들어 한 5년 안에 팔 생각이 있어 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네. 거예요. 아, 네. 근데 내가 네. 이거 팔 생각은 없고 네. 나는 한 채는 거주를 할 거고 네. 한 채는 세를 받을 거야. 아. 내가 뭐 전면적으로 다 월세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전세를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어라고 한다면 아, 네. 기본적으로 1+1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해요. 아. 왜냐하면 이 시세라는 게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있는데 네. 2개 가져가는 가격 상승이 하나 큰 놈 가져가는 것보다는 더 유리해요. 상승 여력은. 단 얘는 하나 가져가는 거는 내가 5년 안에 팔 목적인 거고 네. 지금 1+1은 5년 안에 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네, 네. 내가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구분만 해내면 결론은 네. 끝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그렇군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친구분한테는 네. 이 어떻게 부동산 사항들이 네. 또 있어요. 네.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정신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다른 게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도 또 비과세가 안 돼요. 다른 거하고 엮여서. 아, 그렇잖아요. 그럼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측면에서 네, 그분이 봐야 사항을 되겠네. 좀 조합해야 되고 그분 사항이 우리 시청자님이 어드바이스 해주기는 확실히 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미나 손들 잡고 같이 오셔서 네, 이런 한번 거라도 방문하도록.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세미나 한번 때 오셔서 방문하도록 여러분들 할게요. 갖고 있는 고민 아니면 뭐 전화 상담 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 시청자님도 정확하게 요거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가져오셔서 또 아, 물어보세요. 그럼 아, 제가 네. 콕 집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릴 테니까. 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친구분들 두 분께서 이 친구여서 같은 곳에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친구가 된 건지 그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께는 34평을 선택하는 게 조금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분께는 내가 5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또 다른 주택 상황이 있으니 꼭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조언까지 얹어드렸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그래요. 뭐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움직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는 건 여러분들 건강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소액 정말 최소한의 소액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까지도 좀 뭐 안고 오시면 거기서 보따리 딱 푸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지금 18년 하면서 느낀 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고민이 일관된 답변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좀 푸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세미나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